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정말 국수를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라면도 쳐다보기가 싫다. 그리고 이게 뭐냐, 사법부가 정말 망했다. 또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필귀정이다. 근데 저는 이재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돌려주겠습니다. 세옹지마다. 가끔요, 재판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너무 좋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것이 더 나쁜 결과로 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얼마 안 남았다. 이번에 이재명의 무죄가 얼마나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방송에 들어와 주세요. 이재명은 곧 세옹지마 실현된다. 네,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준길입니다. 세옹지마를 사랑하는 정준길 변호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정 변호사님, 세옹지마 뜻이 뭐죠? 세옹지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세옹, 세자는 이제 이 경계, 국경의 어떤 늙은 할아버지의 말이다 이런 뜻으로 세옹지마죠. 말이 아끼던 말이 한 마리가 없어져 갖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일이 돼서 올지 압니까?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수십 마리의 말을 같이 끌고 왔죠. 그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역시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건지는 또 봐야죠.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아들이 귀한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얼마나 참 불운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다 장정이 끌려가서 군대에 끌려가 죽었는데 아들은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아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오늘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오늘을 포함한 잠시는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세옹지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런데요. 끝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엄청나게 빠르게 시간이 돌아갈 겁니다. 자, 저희 PD님, 제가 지금 드린 거 지금 이거부터 사진부터 띄워주세요. 이 사진 혹시 못 띄운다고 하면은 혹시 이 사진을 띄울 수 없다고 하면요. 이거는 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판사입니다. 네, 정재호 판사였죠. 정 변호사님. 네네. 이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기 보면 어떠십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정재호 판사는 저랑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잘 압니다, 재호는. 정재호 판사는 잘 아는데, 69년생이죠.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형 그러면서 매우 이제 따랐던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좀 좌파적 성향을 가진 친구지만, 또 상당히 뭐랄까, 전문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정재호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계급성 또는 그런 어떤 정치성보다는 법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절반은
법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뭐 그래도 내가 수긍해 줄 수 있지만 절반은 전혀 수긍해 줄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자, 안타깝습니다. 피디님, 방금 제가 보내드렸던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판사가 3명이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해슬 판사, 정재호 판사, 이렇게 3명의 판사였는데요. 이 판사들 정말 특이합니다. 최은정 판사는 1972년생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에요. 정재호 부장판사는요, 1969년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에요. 이해슬 판사는요, 1977년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특이한 것은 제가 어떤 기사 중에 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봐 주세요. 피디님. 정 변호사님, 1심에서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질 확률이 별로 없다면서요?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 이거 말고요. 그거 좋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네, 집행유예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불과 1.7%에 불과하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 사건은 이 1.7%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선거법 사건은 상대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좀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좀 뭐 그런 걸 보면 뭐 이게 특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도 사실적시 허위 사실적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심 항소심 대법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보내드린 거 PD님 이제 올려주세요. 네, 정 변호사님 저걸 보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 그 이재명에 대한 판단 크게 보면은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랑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뭐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김문기 관련해서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그다음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유죄 선고를 했는데 백현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뭐 감나라 배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남시가 오히려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협박했다, 강요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그다음 김문기 시장과 관련돼서는 함께 골프를 쳤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4명이서 보통 골프를 치는데 그렇게 4명이서 골프를 쳤다라고 보기는 그렇게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무죄가 났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과 관계돼서는 같이 그렇게 넷이서 골프 친 적이 없는데도 4명만 전체 사진에서 잘라서 4명이서만 공을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진이고 조작한 사진이 아니고 전체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에 불과한데, 그죠? 그거를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판결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2시 판결 계속 기다렸었는데 3시간 넘어도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사실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혓바닥이 원래 길면 이상한 결론이 나잖아요. 아, 그런가요? 피디님, 거기에 그 주식에 관한 그림 제가 드린 거 보셨습니까? 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테마주 상한가 그 기사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2심 무죄 확신했나?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 기사 뭐 여러분들 뭐 좀 증권에 주가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인 테마주 상한가 상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재명과 관련된 어떤 정치 테마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아침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2시가 되기 전에도 이미 상당히 올랐고 그림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제가 보내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프 바로 그림이요? 그 다음 그래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2시가 되기 전에 상당히 오르더니 결국은 2시 넘어서 3시 마감되기 전까지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시작했는데 처음에 9시에 개장해가지고
약 한 3%, 4% 정도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그러다가 2시 정도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그쵸? 확 올랐다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3시 전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15%였는데 지금 30%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뭐 상한가가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어떤 그런 빅 이슈가 아니면 상한가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불과 1시간 만에 상한가까지 뛰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방송을 하러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에는 기각입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축제처럼 도취됐던 거죠. 아, 이재명 분명히 잘 갈 거야. 그렇게 영리하게, 영악하게, 그리고 사악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사실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1번입니다. 문재인이 헌재 밤새서라도 서둘러야 이번 주 넘기지 않기를 갑자기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요즘에 그 문재인이 뭐 막걸리 먹고 이러느라고 또 서점 운영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언론에 잘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헌재가 밤을 새서라도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 판결하라는 거죠. 이번 주 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오더를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문영배가 이제 겁에 쫄아서 이게 4월 18일 날까지 그냥 결정 안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문영배한테 너 정신 차려라. 네가 할 일이 뭔지 알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오더를 내렸잖아.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인용 결정을 너 그만두기 전까지 해야지.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이 곧 무죄 날 테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요번 주 안에 끝내. 이렇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 판결 보면서요. 판사의 성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법원은요. 사실은 판사들이 성향별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 저기서 추천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팽팽하게 헌재와 거의 비슷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대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시간도 빨라지고 이재명은 다시 파기환송이 되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에 판사가 쓴 판결문을 보면요. 판결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법을 공부했죠. 근데 요즘 이상한 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됐죠.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반국가 세력. 여러분 이런 판사 보면 어떻습니까? 마은혁도 판사였고요. 개선이도 판사였어요. 그들도 판결을 계속 해왔고 사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거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몽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보시면서요. 이번에 제가 눈 딱 감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먼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죠. 판사가 이상해요. 판사. 맞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상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었어요. 자, 여러분. 이상한 판사가 깔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판사가 좀 이상해도요.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네. 이상한데? 근데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해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요번에 계엄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는 이제는 국민들이 잘못된 판사와 판결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근데 할 말을 해도 이제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정 변호사님도 피해자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판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상한 판사를 우리가 징계하기도 어려워요. 판사들은요.
딱 이러고 권위만 떨고 우리가 그 판사를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AI 판사 반드시 도입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왜? 이제 판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납니다.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서요, 1시간 넘게 그거 듣다가 저 마지막에 이러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난치냐? 지금 1시간 동안 저거 뭐 하는 거야? 화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날 게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걸 썼어요. 이재명 재판 더 없나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화를 내야 될 게 지금부터예요.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현재 밤새서라도 서둘러야 이번 주 넘기지 말기를. 2번 봅니다. 2번 봅니다. 문재인 국민 분노 임계점 헌재 윤 탄핵 선고 이번 주에 해야. 여러분 국민 분노가 임계점이니까 헌재 윤 탄핵 선고 이번 주에 해라요. 저 집이 서초동이에요. 아까 서초동에서요 문재인 무죄 나오니까 와 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이재명 무죄. 예. 죄송합니다. 이재명 무죄. 네.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 아까 화가 나가지고요. 와 내가 오늘 어떤 감정으로 방송을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기각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지금 화가 나도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먼저 AI 판사 도입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이야기를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지금 이재명 좋아요. 기껏 하나 재판에 연연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기각부터 해야 되죠. 동의하시죠? 차분하게 지금 이들의 꼼수를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문재인이 헌재 조속히 탄핵을 미룰수록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쳤나봐요. 갑자기 앉아가지고요. 조속히. 결론은 빨리 해라. 대가가 눈덩이처럼. 4번입니다. 문재인.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재 존재 가치 수호. 이번 주에 선고해라. 뭐가 급해요? 근데 저는요. 왜일까요, 정 변호사님? 예? 왜 이렇게 아니 급할까요? 빨리 해서 지금 대선. 인용 결정이 나서 대선으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조속하게 탄핵 기각 결정하면은 그럼 문재인이 잘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 협박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5번이에요. 5번.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 문 전 대통령과 공모 검토. 윤석열 체제가 지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날아가버리고 자기네들이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문다혜를 공범으로 보고 입건 절차를 밟았다라고 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이 제일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경제적 공동체 아니에요. 항공사의 임원으로 남편이 특혜를 받아서 취업을 했으면 그 마누라였던 문다혜는 경제적 공동체로 당연히 이익을 얻었고 거기에 특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지 장인 어른이고 아버지죠. 문재인 때문이니까 셋이 다 공무원 거죠, 공무원. 네. 제가 이 기사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임종석이 이재명 자신을 재단에 바쳐서라도 정권 교체해야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은 안 쓰는 수법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인용시켜야지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까지 등장했어요. 오늘 이재명이 계속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검찰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야 됩니다. 잠시 7번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괴물 산불이래요. 최소 18명이 사망되셨고 17번 뉴스입니다. 7번. 주민 2만 3천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경북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신데요. 지금 사과밭이 불이 타고 산소가 불이 타고 7번 뉴스예요. 산소가 불이 타고 거기다가 지금 사망자가 24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추락이 되고 209곳이 소실되고 27,079명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목이 메어가지고 계속 울고 있고, 산소가 지금 정말로 소실되고 있고, 문화재도, 그리고 천년 고찰도. 네, 아무튼 그런 중인데, 8번 뉴스입니다. 그 화마 속에 영양군 이장 가족이 숨졌습니다. 주민 구하려고 부부가 함께 숨졌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저 너무 슬프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정말 어려운 와중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본인이 이런 화를 입은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9번 뉴스입니다. 그 와중에 흉악범 500명이 있는 교도소 불이 붙으려고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요. 10번 뉴스 보시면요. 소총, 권총 동원돼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이송했습니다. 옛날에 청송교도소라고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네, 근데 11번입니다. 산불 재소자 옮긴 경북 북부 제2교도소 한국판 알카트라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이 확정되면 죄질이 좀 나쁘고 또 이렇게 수감 생활에 태도가 나쁘고 이런 사람들 싹 다 모아두는 데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입니다. 옛날에는 청송교도소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청송교도소 하니까 너무 지역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국내 유일의 중경비교도소다. 전체 수감실 800여 개인데 700개가 독방이에요. 700개. CCTV로 24시간을 감시하고 있어서 한국판 알카트라즈라고 불리는데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파다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탈출이 불가능한 교도소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태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조직폭력배? 조양은 이름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인 김길태, 그다음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조두순, 토막살인범인 오원준 뭐 이런 사람들, 뭐 웬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함부로 명함을 못 내미는 곳이 바로 이 제2교도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불 때문에 지금 옮기는데 아이고 이분들 옮겨가는 교도소가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는 아마 초비상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불이 정말 많이 났대요. 그래서 저도 집이 이제 저희 친정이라든지 거기가 다 이게 경남 경북 쪽에 있는데 경북 쪽이 지금 뭐 그냥 불이 타서 사람들이 다 대피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 잘 몰랐어요. 근데 아침 뉴스 보다가 전화를 들었더니 다들 지금 산소가 타고 있어 이러는데 산이 다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비 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12번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용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헌재 앞에서 28일 동안 단식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3번이나 병원에 응급실에 가셨고 또 끝까지 자신의 그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는데 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로 건강 생각해라, 건강 회복해라, 단식 멈춰라. 그래서 단식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따뜻한 모습이 어쩌면 국민들을 더 감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지영 님이십니다. 전지영 네.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이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이제 비정상적인 제명의 이야기를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뉴스 보세요. 민주당에서는요, 내일 최상목 탄핵을 하겠다. 오늘 윤성고일 미지정 씨 비상행동이다. 자, 오늘 저 지정 안 했죠? 정 변호사님. 아직 지정 안 했죠. 자, 그러면 내일부터 비상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네. 비상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비상행동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시부터 회의한다고 했는데, 아직 회의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27일 날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이니까 하루에서 3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27일이면은 지금 목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금, 토, 일, 28, 29, 30 중에 탄핵 소추 결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참 민주당 독하게 하네요. 자, 최상목 탄핵은 일단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 거로 보입니다. 자, 일단 최상목 탄핵은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선고일 미지정 시 비상행동인데요. 자, 15번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왜 재밌냐고요? 이재명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안에 방탄복 입은 거 보이세요? 방탄복 입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옆에 전현희, 그리고 뒤에 옆에 코판대가 같이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5-1입니다.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거짓말 아니다.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판사가 알아요? 이재명이 머릿속에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아요? 어떻게 판사가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판사가 이재명 변호사입니까? 정 변호사님? 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만약에 단체가 가서 골프를 쳤다고 쳐요. 근데 A, B, C 세 팀으로 쳤는데 이재명은 A팀으로 치고 김문기는 C팀으로 쳤다고 쳐요. 그러면 이재명과 김문기가 같이 골프를 친 겁니까? 안 친 겁니까? 그죠?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김문기랑 같은 팀에서 네 명이 한 조를 이루는 같은 팀에서 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김문기가 골프 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 A, B, C, T 세 팀이잖아. 그래서 넌 A에서 쳤지만 김문기는 C팀에서 쳤는데 그렇게 해서 12명이 같이 가서 친 거니까 골프 같이 친 거 맞지? 사진도 찍었으니까. 이제 이게 검찰의 지금까지 주장이었는데 원심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한 기억도 없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냈는데 아니, 차례대로 하나씩 할 거예요. 예. 15-2입니다. 네네. 여러분 하나하나 자근자근 해드릴게요.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포 아니야. 자,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 머릿속에 판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지켜요? 모두라고 얘기를 쓸까요? 그러게요. 특히 허위사실 공포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허위사실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판사가요. 모두 허위사실 공포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안 이상하세요? 자, 소개해 주세요. 이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봐봐요. 정 변호사님 되게 이상한 게 이거 같아요. 뭐죠? 우리 독일어에는요. 네. 지인이라는 단어와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지인이 네. 있고 아는 사람이 네네. 있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건 보고 아는 사람이라고 잘 안 해요. 왜냐?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함께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같이 근무했거나 너 그 사람 알아? 알아.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저보고 누가 이재명 알아 하면 알긴 알지 그거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아는과 여기서 아는이란 단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 말에 약간의 맹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죠. 구체적으로 김문기가 본인이 성남시장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았느냐, 이름을 알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시장인데, 그 사람, 일개 뭐에 불과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일일이 기억합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알면 그게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렇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그것이 무죄가 났고 항소심에서도 여러 언론기관에 나가서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다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뭐냐면 1심에서 김문기와 관련돼서 유죄가 난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골프 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진과 관련해서 넷이서 같이 골프 친 것도 아닌데 사진을 여러 사람 찍은 사진에 4명을 이렇게 잘라갖고 같이 골프를 친 것처럼 했는데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같이 팀을 이뤄서 골프를 치러 간 건 맞는데 그 중에 일부라고 그것을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1심에서는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거기서 말하는 조작이라는 의미는 원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방금요, 속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정 변호사님. 뭐라고요? 주요 부분 객관적 사실이 합당하면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뭐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 봐봐요. 쭉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가운데 가짜가 있으면 그 전체를 진짜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0개를 얘기를 했는데, 10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9개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면 9개가 진실이라도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그 하나 틀린 부분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진술이나 표현을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아니, 그렇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고요. 지금은 2025년 오늘 3월 26일이고요. 오늘 날씨는 그리고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진실을 얘기했네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 강산 기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이죠. 근데 앞에 쭉 다 진짜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쭉 있는 가운데 한 개만 가짜면은 그 전체가 다 진짜였기 때문에 그걸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본다라고 판사가 판결했다고 지금 방금 나왔어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부분은 조금 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는 것이 기억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들이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가운데 일부 뭐 사실 또는 기억이 잘못돼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허위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무튼 제가 뭐 보기에는 그 사진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골프 쳤냐 안 쳤냐 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자. 왜 그 사진이 나왔냐면 나는 골프 같이 친 적 없다, 친 기억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야, 봐라,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니네 같이 골프 친다고 골프 사진 찍어 놓고 그랬더니 비로소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야, 그거 사진 여러 명 찍은 건데 확대한 거잖아, 조작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쟁점이 뭐였어요? 골프를 같이 치러 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15-3 기사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법 공부했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상식적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얘기 좀 해보자고요. 4차례 방송 발언 허위사실 공포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기억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이나 이야기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건 침해예요. 여러분, 4번을 다 다르게 얘기하면 허위사실이 아니면 침해예요. 근데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줄줄이 했는데 가운데 한 개를 가짜를 섞으면 그 가짜가 진짜 같아요? 가짜는 가짜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음식을 써요. 음식에 뭐 김치 담을까요? 배추, 고춧가루, 또 뭐 넣지? 마늘, 파, 무를 넣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국산인데요. 고춧가루를 왕창 중국산을 썼어요. 그러면 그 김치를 국산 완전한 김치입니다 하면 그거 국산 김치예요,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이게 국산 김치예요, 아니에요? 국산 김치 아니죠. 아니죠. 네.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요. 근데 요거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지만 전환길 우리 강사님이 최근에 되게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자기는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이 요즘에 이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너 앞으로 나랑 연락하지도 말자 하면서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환길 강사님께서 그 사람은 진짜 절친이고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절친이나 친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다. 문제의 핵심은 전환길 대표는 그 사람을 절친으로 생각하고 정말 잘해줬지만 그 사람은 겉으로만 절친인 것처럼 하고 진실로는 절친이 아니었다. 그거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속았던 부분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절친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계속 이재명의 변호사가 쓰는 트릭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말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어느 파트에서 무슨 일 하던 사람인데 얼굴 몇 번 봤으니까 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계속. 성남시장 시절에는 그 사람이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을 했는데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다는 게 뭐냐 도대체. 갑자기 지가 공자예요. 갑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안다는 게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안다고 아는 거냐. 되게 친하게 잘 아느냐. 깊숙하게 아느냐. 나의 가까운 실세라고 말하는 거냐. 거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김문기는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 말장난에 판사는 그걸 그대로 듣고. 자, 그러면 넘어가 준 거죠.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넘어가 줄까요, 판사가? 그런데 15-4 보세요. 박찬대가 윤 정권 검찰 이재명 죽이기 앞장 법원이 바로 잡아야 법원이 바로 잡을 거라는 얘기. 저 기사 시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오늘 11시 25분. 여러분 저 기사 보고 제가 섬찟한 거예요. 저거 보고 오늘 이상하다. 윤 정권 검찰 이재명 죽이기 앞장섰는데 법원이 바로 잡는다로 전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네들 뭘 안다. 근데 15-5 보세요. 법원 해당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아니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중에서 잘라가지고 하면 그 사진이 조작인가요? 편집인가요?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런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큰 사진 중에 일부를 확대한 사진이다라고 얘기하면 원래 많은 사람이 찍은 건데 일부를 확대한 사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죠? 보통 조작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같이 찍은 적도 없는데 옆에 사람 얼굴을 바꿔갖고 그죠? 딥페이크 하듯이 사람 얼굴을 바꿔치기 위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찍는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보통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재명이 말한 조작의 의미는 뭐냐? 공을 친 적도 없는데 골프를 같이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사실은 들리게 말한 거죠. 근데 판사가 판결문에 조작이라는 단어 쓰는 것부터가 잘못됐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제일 이제 분노하는 문장입니다. 15-6입니다. 네.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재명화해서 이재명 편에서 이재명을 위하여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다가 뭐냐 이런 얘기인 것처럼 자 그럼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고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선 후보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는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판단했냐?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지자체장으로서 협조한 것인데, 그쵸? 검사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합리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대법원 판례 인용 잘못한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백현동 부지가 용도가 변경됐어요. 그쵸? 근데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누구한테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국토교통부가 권한이 있느냐, 성남시가 권한이 있느냐. 결론은 성남시가 권한이 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가 권한을 가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리청이라는 이유로 감 나와라, 을 나와라, 병 나와라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남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올리면서 이거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그냥 받아서 그렇게 하나 보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액션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변경이 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변경된 이유가 성남시가 변경을 한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어떤 액션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게 압박이든 협박이든 협조 요청을 가장한 것이든지 관계없이 아무튼 성남시는 변경할 생각이 없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협조 요청을 자꾸 하면서 설득을 해서 변경이 된 것이라면 그러면은 이게 허위가 아니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는 압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지네가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변경하면서 다만 그 내용을 뭡니까? 통보했을 따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이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건데요. 제가 멋진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건 소개 꼭 해드릴게요. 8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재판이 끝났을 수 있어요. 검사도 항소 안 하고 만약에 이재명도 항소 안 하고 그냥 8, 90에서 끝났을 수 있는데 무죄가 나와서 검사는 반드시 항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전화위복이 아니고 세용지마입니다. 네. 왜 세용지마인지 이제 쭉 보세요. 조금 빠르게 속도 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윤 탄핵 심판 증거 왜 필요하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 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러면서 17번입니다. 이재명이 헌재 윤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 위협. 아까 문재인하고 말이 똑같죠? 네, 똑같네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둘 다 똑같이 빨리 선고하라고 해요. 그런데 18번이에요. 저 오늘 이것도 이상했어요. 2심 선고 앞두고 정 변호사님 저 시간 좀 봐주세요. 네. 박균택 무죄 확신 악마의 편지 바로 잡힐 것. 선고하고 판결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조작.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10시 33분이네요. 어떠세요? 저기 이미 선고 전에 네. 악마의 편집 바로 잡힐 것이라고 이미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다니까요? 박균택이 악마의 편집 바로 잡힐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 11시경 돼가지고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 또 이런 얘기들을 네, 제가 그거 계속했습니다. 보여줄게요. 19번 봅시다. 19번. 정동영이요. 나도 벌금 70만 원인데 이재명 1심 판결 비정상 70만 원보다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보이시죠? 아침 8시 19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죠? 보이죠? 20번입니다. 전현희, 이재명 무죄, 검찰 유죄. 정 변호사님 보이죠? 네네. 오늘 오후 1시네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대판결을 앞두고 나면 말을 좀 조심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뭔가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거 느낌 안 좋다. 얘네들 말하고 있는 게 자꾸 무죄를 강조하는 게 이상하다. 라고 오늘 생각하면서 뉴스를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더 이상한 뉴스가 나옵니다. 24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2심 결과 상관없이 대선 출마할 것. 맞죠? 왜요? 무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 변호사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또 24번은 좀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봐요. 아까 그 계속 세웅지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아니라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그
그 다음에 저 불소추의 특권에 따라서 재판 안 받는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네. 2심 결과에 관계없이 대선에 출마할 것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똑같이 집행유예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쳐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 바로바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말입니다. 그 법원에서 오는 서류 같은 거 막 회피하고 안 받고 한 게 수십 차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무죄가 나와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죄가 안 나오고 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나면 지금 상고가 뭐 3개월 이내에 뭐 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작정을 하면 6개월, 1년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끌고도 남아요. 좀 이재명은 그런 편법에 아주 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2심 결과가 혹시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상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더라도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선에 출마해서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막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이재명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채구가 세웅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자기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상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네요. 못하죠. 그럼 누가 상고해요? 검찰이 하네요? 자, 그럼 검찰이- 잠깐만! 정 변호사님 갑자기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가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상고를 해요. 일주일 만에 상고를 하죠? 그럼 상고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기록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대법원으로 왔다라고 통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써내세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입니다. 법원에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기록이 송부됐다는 서류를 안 받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안 받아.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뭐 5개월,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인 이재명의 태도로 보면 항소심에서 말입니다.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선고되고 집행유예 선고돼 봤자 절대 3개월 이내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빨리 지금 밀어붙여갖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6개월, 2개월 이내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 중인 사건도 정지되는 거다. 그러면서 막 논리로도 주장하고 막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감히 그 법원에서 저 재판 진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이재명이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났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상고를 해요? 검찰이 하잖아요. 검찰이 일주일을 다 채울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상고할 거거든요. 이재명이 하면 일주일 딱 7일 채워서 할 거를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상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도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송달된 다음에 송달됐다라고 통지서가 오자마자 바로 내버리겠죠. 그러면 상고했지. 그 다음에 상고 이유서 냈지. 그러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황에서 바로 판단을 하면 아주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판결이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거 국토부 뭐 강압 있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이거는 유죄인데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으니까 파기환송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럼 뭡니까? 완전히 이재명은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선이 있어요. 선이. 예를 들어서 벌금 80만 원 정도만 나왔어도 이재명이 오히려 더 그냥 거기서 끝나고 더 편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나가서 무죄가 다 나온 거예요. 무죄. 지금 좋아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무죄 나와서 자기는 지금 상고도 못해요. 검찰이 해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진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속도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대법원에서 가게 되면요, 이재명이 갑자기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파기환송, 2심 더 빨리. 그러니까, 뭘 피하려고 하다가 뭘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 아시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독배를 마실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는 진짜, 했는데 갑자기,
독배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이거 독배라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현재 434억 선거 보전비 안 내도 되니까 휴하죠. 다들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요. 급하다니까요. 28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윤성고일 지정 않으면 비상행동 수위 격상. 빨리 후보가 돼야 되는 거야. 빨리. 대통령 후보가. 왜? 그래도 나 후보야. 건들지 마. 나 후보야. 그거 해야 되는데 선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뜬줄이 타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29번에서 진짜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파면입니까? 파멸입니까? 재판관 8명을 호명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말이 돼요? 재판관, 이제 헌재 재판관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파면입니까? 파멸입니까?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니네 빨리 해. 니네 오늘까지 안 하면 니네 가만두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헌재에서 좋아할까요? 아니죠. 지금 이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속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건 자기네들의 바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사실은 선고해 달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독약을 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뉴스예요. 잘 보세요. 33번입니다. 문영배가 주랭랑 먹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요. 너무너무 곤란하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문영배가 당황한 이유 33-1입니다. 개선이가 주소가 3시간 만에 다 공개가 되고요. 그 집이 어딘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요. 그 집 근처에 다 집회 신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있는 문형배. 마음이 편안할까요, 정 변호사님? 아유, 아니죠. 보세요.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그럼 문영배가, 저는 탄핵 인용 의견 냈는데 기각됐어요. 이러면은 좌파 사람들이 문영배를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런데 인용 의견 냈어. 자기도 기각 의견 내서 기각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저작거리에 걸릴 수도 있어요. 좌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자기가 인용 의견을 내도 기각이 되면 마찬가지로 저작거리에 실릴 수 있어요. 아니 말이야 권한대행 시켜놨더니 똑바로 안 하고 뭐 한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문재인까지 뭐라 그랬어요. 야 형배야 누가 네 대법관 헌법재판관 시켜줬냐? 너 권한대행 하는 거 누구 덕이냐? 야 빨리 해! 라고 오늘 또 지령 떨어졌지 않습니까? 1번 다시 보여주세요. 1번 뉴스. 이거 이런 봐야 상황인데 됩니다. 자 문영배가 빨리는 내리고 싶은데 빨리 내려봤자 기각이 될 게 뻔한 이 상황인데 그러면 문영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문재인, 헌재 밤새서라도 서둘러라. 이번 주 넘기지 말아라. 니네 가만히 안 둘 끼야. 그러니까 결국 문영배가 지금 살려면 자기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나 4월 18일 날 저 임기 만료인데 이게 도저히 모아서 이게 결론을 인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결론 못 내리겠어요 하고 가려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말입니다. 합의부에서 사건이 막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판사들이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래갖고 그냥 사건 넘기고 가요. 그리고 도망가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대장동 사건. 발음 정확하게 해서요. 개장동이 아니고. 대장동. 아니, 개장동. 대장동 사건도 사실은 요번에 지금 변론 갱신하느라고 바쁜데요. 그 사건도 대표적인 경우예요. 근데 그게 법원 형사재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에서도 이제 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문영배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인용 결정을 하던 기각 결정을 하던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체로 기각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인용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 좌파 국민들이 자기를 용서해 주겠냐. 무능력하고 변절자다 이러면서 자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테러할지도 모른다. 아니 만약에 말입니다. 문영배의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났는데 우리가 문영배를 테러하겠습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영배를 테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좌파 사람들밖에 없는데
본인이 인용하던 기각하던 관계없이 결과가 기각이 나오면 본인은 사실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운 거죠. 누가 앞으로 문영배한테 사건을 맡기겠어요?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은 당연히 안 맡길 거고 좌파 쪽 사람들도 뭡니까? 문영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는 버림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놓고 가는 거다. 놓고 가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 변호사님 말씀이 정말 100번 맞아요. 왜? 문영배 입장에서 지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문영배 하면 하겠어요? 개선이 지금 털리고 있는데 자기도 한번 털려봤는데 자기 SNS까지 털렸는데 형배가 지금 진짜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이 나서갖고. 문재인 나섰잖아요. 그래서 나선 것 같아요. 같은 문 씨가 야, 알아요? 정신 차려. 같은 문이잖아요. 어디 문. 도망갈라 그래? 문재인이 나섰다니까요. 문재인이 문영배 보고 너 지금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너희 바로 오늘까지 안 하면 우리가 내일부터 극단적으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이 딱 돌아왔어요. 형배 지금 정신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이재명이. 형배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형배 입장에서는 이제 뭉개고 도망가기밖에 없어요. 뭉개고 도망가기. 그게 자기 살 길인 거예요. 저는 형배가 뭉개고 도망갈 가능성이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요 51대 49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잘하면 진짜 이제 조금만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그러면 진짜 문영배가 두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판결이 더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판결이 점점점 뒤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까지 튀어나와서 근데 문재인이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닌데 본인은 급하다니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뉴스를요. 어디 갔냐. 자 1번요? 아니요 5번 어제 바로 나온 뉴스예요. 바로 문재인과 문다혜 뉴스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뇌물수수 혐의 입건 자기와 공모 검토 이게 있으니까 검찰 제가 왜 아까 그 얘기했냐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누가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은 15-4 판대가 했습니다. 판대가 15-4 윤 정권 검찰 답이 다 보인다니까요. 검찰이 자기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배가 움직이지 않아. 개선이만 튀어나와. 문재인까지 튀어나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36번 뉴스입니다. 한량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게 슬프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유튜브 발 음모론에 용산에서 고려한다고 하는 걸 보고 정 변호사님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강경 대응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랑비에 옷 젖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거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허위사실 가짜뉴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휙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지금 나왔던 대표적인 게 무슨 이상한 제사를 지낸다고. 네, 36-1.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구치소에 석방된 다음날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 이런 얘기도, 호마의식,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내뜨면, 그냥 좌파들이 계속 선전전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쓰다 보면 그게 뭡니까? 팩트임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초상에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 용산에서 바로 산불 음모론을 진화하기 시작해서 진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37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이화영이가 지금 처벌받고 재판받는 내용 중에 아주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북한에서 고급 정원수인 금송과 주목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저도 이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금송 주목 같은 거는 좋은 거는 수억 원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금송 주목이 한 5억 원 상당이 된대요, 가치가. 근데 그거를 북한에 보내면서 금송 주목과 같이 고급 정원수, 그죠? 이런 정원수로 쓰는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산림복구 지원 명목으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5억짜리 금송 주목을 예를 들면 그게 합해서 10개였다고 쳐요. 금송 주목 10개가 5억이었다고 쳐. 근데 이거를, 산림복구 나무로 해서는 도대체 몇 그루로
이게 거짓 서류를 만들었을까요? 한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꺼리낌 없이 하는 이화영, 그죠? 이거를 여기도 이재명 연관되나요? 당연히요, 당연히. 아, 그렇군요. 이게 여러분 들으셨죠? 네네.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기사를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재명과 연관되나요? 하니까 그럼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분 토미 리스닝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까 선고 듣다가 진짜 책상 부술 뻔했어요. 왜? 이런 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판결하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 가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는요, 법정에 일어나서 판사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되게 싫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냥 AI 합시다. 사람한테 맡기지 말자고요. 왜 자기 생각을 적어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얼마나 화가 나실까? 불까지 정말 나서 저 아는 지인들이 오늘 계속 불이 나서 힘들어하는데 이재명 저거 보면서 이재명이 실실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진 보니까요. 방탄복 입고 그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울고 싶을 만큼 화가 났었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됐구나. 그래서 계몽이 필요했구나. 네, 여러분 앞에 앉아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많이 실망하실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 변호사님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왜 실망을 해요? 지금 대법원이 엄청 빨라지는데 그리고 지금 제명이 재판이 몇 개인데 잠시 피해가지만 조금 있으면요 어차피 끝이 나요. 검찰 화이팅! 네, 정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재명 판결 결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피합니다. 창피해. 법조인으로서 너무너무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유채구가 세옹지마를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저는 세옹지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이 조금 스피디하게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궐선거까지 대비해서 신속하게 상고장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해서 하고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한 달 이내에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웃지만 한 달 가기 전에 이재명이 우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거 보일까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우리 PD가 이렇게 당기면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러분 제가 아니면은 PD님 방금 기사에 나왔던 사진 이재명 사진 한번 방금 기사에 나왔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방금 기사. 여러분 제가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기서 PD님 그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진이 원본이에요. 근데 이재명하고 전현희만 이렇게 만약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사진이 조작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저게 조작입니까? 네? 다시 펼쳐봐 주세요. 네, 그때 이재명이 조작이라고 말을 한 의미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마치 같이 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판사가요. 이런 거죠. 이재명 아무리 봐주기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정 변호사님 녹용 한 잔 드리겠습니다. 예, 저 흉내야죠. 광고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 애국녹용이라 불리는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의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녔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국민 모두 화이팅 하시라고 구전녹용 32%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판사의 판결을 보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AI 판사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을 우리가 실체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대응을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세 번째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변호사 좋은 사람, 많은 변호사 쓰니까 무죄 나오는 거 보니까 씁쓸합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국선 변호사를 썼어도 무죄가 나왔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요,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실은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저도 울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정준계 변호사님이 대법원이 빠르게 돌아갈 거다. 그리고 대법원의 시계가 빨라지게끔 너무 과하게 무죄가 나와서 대법원 시계가 더 빨라질 거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역시 세옹지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도요. 내일 그게 독배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정 변호사님. 네. 제명이 재판 되게 많죠? 아유, 지금 5개예요. 아직 멀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힘 많이 드셨죠? 국수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국수도 못 드시고. 그래도요, 우리 힘내야 돼요. 왜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을 다 알려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사다. 그리고 파묘당하고 있는 개선은 지금 정말 힘들 거고요. 형배는 주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이재명의 시간에는 빨리 흘러갈 것이다. 오늘 조금 아팠지만요. 우리 밤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과 함께 했고요. 우리 승주 기자님. 그리고 오늘은 여기 우리 정조교 PD님도 함께 하셨고요. 박경련님 오늘 감사하고요. 토미리스님 아까 슈퍼챗도 감사하고요. 저에게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셨죠? 툭, 툭 이렇게 틀어요. 여러분 어떻게 트냐면요. 툭, 툭. 포맷.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오늘 저는 김문기 씨를 모릅니다. 그분이 아마 제일 속상할 거예요. 하늘에서. 산자를 벌하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천벌입니다. 다 피하는 것 같죠? 못 피합니다. 불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때 기도 조금만 해요. 비 내려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잘게요. 비 좀 내려달라고. 제가 되게 사랑하는 분의 사과밭도 다 탔고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산도 다 탔고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제명이 무죄가 더 마음 아팠지만 전화위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5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참!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이영돈 전환길 이영돈 배틀입니다. 오후 5시 유여회 적반하장에서 귀가 엄청 화끈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